탑코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엠비엔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인물 시장이 니치마켓 맞습니까? 저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 탑코미디어 이름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켜드릴까요? 지켜주십시오. 예,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전일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에 그 나스닥 증시가 4.4% 급등을 하면서 우리 증시도 그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에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1.52%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나스닥 상승폭에 비해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운 상승폭이었는데요. 아마도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기준금리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전 스탠스와 크게 바뀐 게 없다라는 부분이 국내 시장 상승폭이 상승폭이 조금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폭이 컸던 이유는 바로 직전 날이죠. 직전 날에는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코스피로 기계적인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급등을 했다면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급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키 맞추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299.7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9.1원 하락하면서 지난 8월 이후에 처음으로 120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급락으로 이제 외국인들의 환차익 욕구가 늘어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중국 코로나 봉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중국 코로나 봉쇄 완화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도 포지션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어제 상승폭이 컸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과 JYP 그리고 에코프로, LNF, 포스코엠텍,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이 모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계속해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 중에서는 JYP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어제 시장 흐름이 YG엔터뿐만 아니라 하이브까지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외국인 코스닥 순매도 종목에서는 시젠가, CJENM,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동진세미캠, 카카오게임즈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LNF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 그리고 알테오젠과 SM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과 LNF를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코스닥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WPC, CP, 그리고 핀텔, 코엘패션, 대성하이텍, 동일금속, 성일하이텍을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성일하이텍, 그리고 대성하이텍, WPC를 팔았고, 산 종목들을 보니까 요즘 엔터주들 꾸준히 있고 또 맞습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 부담이 있어서 좀 쉬어갔었던 2차 전지 소재주들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양극재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양극재는 지금 그렇다면 매수의 기회가 있는 겁니까? 매수의 기회는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상승 여력을 감안했을 때 양극재보다는 조금은 지금은 OTT나 메타버스 쪽에 조금은 더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제 메타버스 주식을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이제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주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투자 의견을 또 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어떤 돈이 보이는 뉴스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첫 네.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자동차 관련 뉴스 오랜만에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사 내용은 현대차가 11월 35만 1,179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7% 늘어난 판매량을 보였고요. 세부적으로는 국내에서만 6만 926대를 판매했는데 국내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8%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29만 253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11월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11월 달 자동차 판매량이 25만 2,825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
15% 늘었고요. 국내에서만 52,200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4% 급등을 했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20만 625대를 판매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4% 급등했습니다. 기아, 현대 모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매출 비중이 판매량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현상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프로모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도 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는 자동차 할부 금리 상승으로 차량 구매 수요가 꺾이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 완화 수급 완화 기대감에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현대차 그룹과 HL만도, 그리고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대모비스 SL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저희가요, 바이든과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만나고 있잖아요. 네. 이 자리에서 프랑스 쪽에서 IRA 법안이 좀 너무 공격적이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바이든 여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도 있겠어, 조정해 줄게 라고 언급을 했다는 소식을 저희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리면서, 이것이 IRA 법안에 가장 노출이 되어 있는 한국의 자동차 섹터에 호재가 될 뉴스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네. 예, 그 뉴스도 보고 오늘 오셨습니까? 그 뉴스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자동차 сек터를 소개해 주신 것이 눈에 띄는데, 탑픽은 뭘 꼽으셨어요? 탑픽으로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꼽았습니다. 네. 종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타이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은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이렇게 3사가 전체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타이어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타이어는 OE 타이어와 리타이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OE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신차가 출고될 때 장착되는 순정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리타이어 같은 경우는 신차 출고 이후에 교체할 때 사용되는 교체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OE 타이어 부분에서는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로 신차 출고가 늘어나면서 OE 타이어 판매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타이어 부분에서는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리타이어 부분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 이슈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고, 그리고 운송비도 하락했기 때문에 마진율도 굉장히 좋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중고차 부분인데요. 중고차 부분에서 최근 중고차 가격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날 거고요. 중고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리타이어 부분도 매출이 더 다시 한번 성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OE 타이어 그리고 리타이어 부분이 같이 회복하고, 그리고 마진율도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고,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3조 원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25.7%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924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6.4% 기록을 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업체들의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올해 불황을 겪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제가 2019년 코로나 이전 매출과 영업이익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좋은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보충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봉으로는 거의 주가는 바닥 수준에 있고요. 그러네요. 다시 일봉을 보시면 최근 아직까지 주가는 회복을 못하고 바닥 수준에 있지만, 지난 11월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씩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전혀 가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37,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노총에 네. 그 영향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지금 현재부터 내년까지를 봤을 때 구조적으로 리타이어 부분이 중고차 시장 이슈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OE 타이어도 차량용 반도체 수급 완화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자동차 섹터는 대표적으로 고환율 수혜 섹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환율이 떨어지면서 네. 이런 역행하고 있어요. 네. 괜찮습니까? 뭐 그 부분도 사실 이런 작은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차량용 그 신차 판매가 늘어나게 되면 매출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매출 규모로 인해서 상쇄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내년에 이 기업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인지 바닥이지 않은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고환율 수혜주는 완성차 업체고 부품주들에게는 악재였는데 이것이 해소되면서 환율에 대한 수혜를 자동차주들은 뭐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겠지만 환율이 떨어지면 부품주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뉴스는 다시 한번 OTT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사 내용은 지난해 11월 국내 진출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작품에 내년도 더 힘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올해 K-드라마인 커넥트와 카지노를 공개하고 내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오리지널 콘텐츠 50여 편 중에서 한국의 콘텐츠 비중을 총 13편으로 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K 콘텐츠의 위력, 위상이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특히 12월 21일 날 공개되는 카지노, 최민식과 손석구 주연의 카지노 드라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7년도 범죄도시 1을 감독한 강윤성 감독이 처음으로 OTT 드라마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도 부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OTT 관련 섹터는 최근에 웹툰, 웹소설에서 드라마에서 다시 한번 굿즈 판매,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OTT, 웹툰, 그리고 OTT와 웹툰 섹터 함께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최근 OTT 섹터가 성장하는 국면에 있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세액 공제가 3에서 10%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중국 OTT 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상영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애플 TV, 그리고 국내 OTT 토종 업체들이 경쟁이 심화되면서 드라마 콘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판매처가 늘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OTT 섹터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수혜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 그리고 에이스토리, 레몽레인, 뉴, 키다리 스튜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관련 OTT 주식들 중에 수혜주를 찾을 때, 탑픽을 찾을 때 뭘 가장 중점적으로 보세요? 저는 최근 드라마가 가장 기대작에 임박해 있는 종목이랑, 그리고 지금까지 드라마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작품성을 많이 봅니다. 네. 그렇게 봤을 그래서 어떤 걸 탑픽으로 네, 꼽았습니까? 오늘 가지고 온 탑픽 종목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콘텐트리 중앙 다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관 사업 쪽에 조금은 더 초점을 맞춰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지난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콘텐트리 중앙을 소개해드렸고, 지금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메가박스 영화관 사업뿐만 아니라 드라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드라마로는 스카이캐슬, 부부의 세계, 이태원 클라스, 최근에는 모범가족, 수리남 등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숨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레몽레인과 50대 50 비중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가지고 온 투자 포인트는 12월 14일 아바타 물의 길이 전 세계 최초로 개봉을 하는데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도 원에서는 1,300만 관객 수를 목격했고, 이번에도 원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바타 2를 다시 한번 볼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의 탑픽으로 컨텐트리 중앙과 함께 OTT 서비스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엠벤골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